모셨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20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다. 방향성은 부재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에 관망세가 우세하다. 그리고 2000선 안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2000선 회복, 지난주 외국인의 매물 압력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코스피는 2000선 재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키워드는 세 가지네요. 코스피 2000,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20입니다. 자, 6월에 또 첫 거래일인데 6월 증시 전망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서를 내셨네요. 6월 월간 이 하나대투증권의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증시에 세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 건가요? 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변화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좀 많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ECB가 통화 완화 정책을 하반기 중에는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한국 쪽으로 조금 더 유입될 개연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 기업들이 투자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의 민간 부분의 투자는 대부분 좀 IT 쪽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IT 쪽 하드웨어 부분에 한국 쪽에 어떻게 보면 되면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위험 지표들의 수준이 굉장히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국면의 특성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해서 민감도가 좀 올라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좀 한국 증시가 좀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조합을 하게 되게 되면 하단 자체는 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서 이전 고점, 박스권 상단의 고점인 2050포인트 정도를 계속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쪽에 이 모멘텀을 좀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위쪽으로 이 방향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달에 또 이슈가 이 MSCI 마켓 리뷰가 좀 될 텐데 10일 날 있죠. 이 중국 A 지수의 이머징 시장 편입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짚어주시죠. MSCI에 굉장히 그 관심이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자체가 뭐 선진국 증시 쪽으로 MSCI 부분에서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신흥국 증시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한국 증시의 좀 수급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증시는 FTSE 기준으로는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뱅가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로 지수 변경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 증시 쪽으로 좀 나갔었던 자금이 유출됐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선진국 증시 쪽에 편입이 되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지수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크게 이슈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수급 상황은 글로벌 경기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경기 모멘텀을 보자라는 그 시각이시군요. 그렇다면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요? 6월에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비중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께서는 대형주 쪽에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IT 하드웨어 쪽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익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라 IT 하드웨어 쪽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경기 턴어라운드 이런 쪽보다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업종별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좀 가시화되는 쪽이 건설업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주택 부분 거래량이 늘어나는 점, 이런 점 생각하면 아무래도 IT 하드웨어와 건설업종 이런 정도로 축약을 하셔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주 전략 보니까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경계심, 방향성이 부재한 한 주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자체가 22라는 통화정책 회의라는 큰 이벤트를 좀 납두고 있어서 쉽게 한쪽으로 방향성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T 하드웨어나 건설 같은 업종은 조금 이런 방향성에서 좀 비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이렇게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입니다.